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유명한 작품인데 네. 그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았다고 평가를 받는 뮤지컬 레베카 하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또 다른 유쾌한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관련된 소식하고 그 외에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럼 먼저 이제 뮤지컬 레베카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뮤지컬 레베카는 작년에도 공연을 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지방 투어를 시작해서 네. 부산에서 객석 점유율이 90%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 85%, 대전에서 83%, 오.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관객석 그 점유율을 기록을 세우면서 서울까지 온 건데 네. 이제 이번에는 1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레베카가 그 남자의 죽은 전 부인인데 예. 그 전 부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 막심이라는 남자하고 그 다음에 레베카를 숭배하면서 이 저택을 지배하는 댄버스 부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남자 막심을 사랑하면서 댄버스 부인에게 맞서는 나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뭔가 좀 미스테리한 그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설정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감동적인 로맨스, 서스펜스, 네. 강렬한 선율 그리고 그게 어떤 긴장감을 높여주는 화려한 무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요. 뭔가 반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화려한 무대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공연 소식 전할 때마다 항상 무대 미술에 대해서 특징이 네. 무엇이냐 여쭤보잖아요. 네. 오늘도 역시 무대 미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볼 때 무대 미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저택을 이제 하나의 소재로 해서 네. 그것을 표현을 한 분이 이번에 정승호 감독이 무대 디자인을 했는데 네. 이분이 2008년에 한국 뮤지컬 대상 그리고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무대 미술상을 받았던 그런 분이고요. 예. 이분이 이번에 이제 무대를 표현을 한 것이 한정된 공간을 마치 그 무한대 어떤 입체적인 영역인 것처럼 절묘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반투명의 어떤 그 막을 활용해서 그 막에 뭔가 좀 이 이미지를 투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막 앞쪽과 뒤쪽에 사람이 동시에 있으면서 뭔가 조명을 좀 달리해가지고 관객들이 굉장히 무대를 입체적으로 또 회화적으로 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무대를 꾸몄다고 해서 예.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인물들이 나타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데서 등장하는 입체적이고 디테일한 표현 방식들 그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실제로 좀 봐야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뮤지컬 레베카에서 댄버스 부인 역할을 맡은 가수 김유나 씨가 네. 안타깝게도 화차를 했다고요. 예, 그 자우림의 리드 보컬 네. 김유나 씨. 김유나 씨가 이번에 이제 뮤지컬 데뷔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레베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댄버스 부인 역할. 댄버스 부인이 그 유명한 노래 레베카를 부르는 그 역할인데 네. 김유나 씨가 한다고 하니까 그게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김유나 씨가 연습 중에 후두염에 걸리는 바람에 아하.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았었고 그게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부산 공연에 첫 번째로 이제 나섰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이상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근육이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성대 근육 조절 이상 이게 이제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공연을 하면 가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휴식을 취해야 된다. 라는 진단이 나와서 결국은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김윤아 씨로 인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궁금증이었는데 네. 배우 장은하 씨가 김윤아 씨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됐고
그래서 장은하 씨하고 기존에 또 같이 이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았던 신영숙 씨, 네. 차지연 씨, 이제 아. 이 분들이 공백 없이 이 레베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차지연 씨는 그 네. 복면 쓰고 그 그렇죠. 노래 부르는 그 프로그램에서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스타덤에 의심하고 올랐다. 있습니다. 예. 바로 복면 쓴 그분이 아닌가 하고. 그분이군요. 그래서 차지연 씨 때문에도 더 이 작품이 굉장히 팬들의 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댄버스 부인이 부르는 레베카 때문에 이 뮤지컬 네. 본다는 사람 많을 정도로 노래가 유명하다라는 건데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이 노래가 이 작년에 TV에서 옥주현 씨가 또 불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극이 사실은 그 히치콕의 영화 같은 느낌의 네. 어떤 미스테리, 뭐 서스펜스, 반전 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극인데 네. 사실은 근데 히치콕 영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또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뭐 치밀하진 않다 그런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의 어떤 서스펜스를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은 그 레베카라는 노래 네. 그 자체에 있다라는 네. 것인데요. 이 레베카가 여러 번 이제 극 중에서 반복이 되는데 뭐 곡수로만 따져도 뭐 40곡 이상이 나오고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댄버스 부인이 부르는 레베카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네. 특히 2막 초반에 댄버스 부인이 나의 어떤 그 자살을 유도하면서 레베카를 굉장히 그 무겁게 장중하게 부르게 되는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네. 특히 그 차지연 씨 많은 분들의 의심을 받는 그 지금 복면을 쓴 거 아니냐고 네. 예. 의심을 받는 차지연 씨 엄청난 그 가창력의 소유자인데 네. 이 분이 댄버스 부인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극 전체를 하면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네. 극을 하면서 한 번도 웃지 않고 이게 오. 극을 이끌어 가는데 이분이 장중하게 그 부르는 레베카 노래 이게 굉장히 관객들한테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면서 이 노래로 인해서 뭔가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 어떤 서늘한 캐릭터 댄버스 네. 부인 네. 이게 완성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뮤지컬 레베카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프랑스 소설 원작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심지어 보니까 등장하는 배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이 여러 포진해 있네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작품이 이제 프랑스의 국민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마르셀 에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네. 네. 거기다가 이걸 뮤지컬로 하면서 작곡을 한 분이 옛날에 유명한 쉘브르의 우산이라고 그 영화 음악을 작곡했던 미셸 르그랑 이분이 또 작곡을 해서 원작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작곡자도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더 화제가 됐는데 네. 1996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초연이 돼서 바로 그 이듬해 프랑스의 토니상이라고 불려지는 몰리에르상, 몰리에르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상하고 연출상을 받았을 정도니까 상당히 저 작품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브로드웨이 초연을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또 관람을 해서 또 이 선율이 아름답다라고 격찬을 했다고 하니까 네. 여러모로 지금 뮤지컬 팬들한테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작품이 주인공이 자기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맞아요. 어느 날 이제 각성을 해서 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을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이 2006년에 시작이 돼서 2007년,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공연이 됐던 작품이고요. 네. 그동안 이 작품을 거쳐간 배우들이 박상원 씨, 그리고 엄기준 씨, 네. 조정석 씨, 아, 임창정 씨, 엄청나네요. 이종혁, 김동완, 신화의 김동완 네. 씨 예. 이러한 여러 스타, 실력파 배우들이 이 작품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번 벽을 뚫는 남자에는 어떤 배우가 등장하는가도 관심이 있을 텐데 네. 이 한 드라마에서 칠봉이 역으로 사랑을 받았던 유연석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뮤지컬 데뷔를 한다고요? 네, 유연석 씨가 이번에 벽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예. 유연석 씨가 그동안에도 TV를 통해서
노래 실력을 많이 선보였었습니다. 네. 뭐 김광석 씨 노래를 토크쇼에 나와서 부르기도 했고 응답하라 1994에서 쓰레기의 연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응답하라 1994의 OST 노래를 유연석 씨가 부르기도 하면서 네. 가창력을 인정받았었는데 요번 뮤지컬이 굉장히 어려운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사를 통해서 그걸 이끌어 가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극 전체가 노래를 부르면서 끌고 가는 스타일, 성스루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게 뮤지컬 전문 배우가 아니면 소화하기가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네. 유연석 씨가 뮤지컬 전문 배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 역할을 소화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워낙에 지금 여성 관객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연석 씨가 또 다른 그 뮤지컬계의 왕자님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평을 받고 있고 예.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 유연석 씨 나오는 이 티켓을 반드시 사고 싶다 뭐 그러한 블로그 감상평 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작품이든지 이렇게 또 이렇게 대스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씬스틸러라고 해서 그 조연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네. 그런 배역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에서도 뮤지컬계 씬스틸러가 등장하는 역할이 있다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조연이 관객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 정신과 의사 듀블 역할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이 의사가 뭐 처음엔 잘 나갔다가 나중에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뭐 이제 그렇게 된 역할인데 이 작품이 관객들한테 웃음을 주면서도 뭔가 조금 그만의 아픔이 드러나는 그러한 연기력과 웃음을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이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성숙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배우가 이 네. 작품의 이제 조연 그 듀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 고창석 씨하고 조재윤 씨 이 두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듀블 역할을 하게 되고 예. 이제 관객들 평을 보면 이 듀블 역할 때문에 이 극이 정말 재밌게 느껴진다. 특히 고창석 씨 정말 웃긴다는 네. 평을 많이 지금 평이 나오고 있는데 2012년부터 고창석 씨 같은 경우에 이 작품 듀블을 계속 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듀블 마스터가 지금 되지 않았나 싶고 조재훈 씨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듀블 역할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상당히 관객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유연석 씨를 비롯해서 고창석, 조재훈 씨까지 무대 위에서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쉽다는 부분이 또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완벽한 극은 없기 때문에 어느 극이든지 뭐 아쉬운 대목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그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 네. 이러한 줄거리 전개가 조금 치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원작에서는 현실 풍자 같은 것들이 날카롭게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뮤지컬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그 풍자적인 시선이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런 게 예.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녀 주인공이 좀 사랑을 빠지는 대목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조금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관객이 그 어떤 그 로맨스의 감정에 충분히 좀 젖어들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뭐 안정적인 연기라든지 뭐 아름다운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좀 만나볼까요? 예. 먼저 너와 나의 장난감전 친구가 되다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2월 28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고 이게 2030 키덜트들하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장난감 소통 체험 전시 그리고 플레이모빌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재발견하는 장난감 스토리텔링전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요. 네. 그리고 선사고대 기획전 왕의 선물 사여품 백제의 중앙과 지방 이 전시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2월 28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네. 이게 백제의 한성기의 지방 지배 방식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여품 출토 고분의 발굴 모습을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전시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서울 오덴세 국제교류전 안데르센 이야기가 서울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1일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고 월요일에는 휴관입니다. 네. 이게 네. 내용이 덴마크 오덴세 시립박물관과의 교류전인데 19세기 굉장히 유명한 그 덴마크 동화 작가 네. 안데르센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니까 예. 학생들 방학 때니까 좀 학생들하고 같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런 전시회 많이 나오니까 네. 좀 알아보고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예. 성동 구립도서관 영화 감상실에서 네. 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그 한국 영화 완득이 유아인 씨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킹콩을 들다 이것도 한국 영화인데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에서 1월 17일 오후 4시에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영화 안녕 헤이즐 네. 이 작품이 상계문화정보도서관에서 지하 1층 다목적실 여기에서 1월 17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상영이 됩니다. 예. 네,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